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수비수, 흑수저, 브라질인데요. 먼저 수비수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6일 방송된 김민재 더 몬스터 관련 키워드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2달 앞두고 방송된 이날 특집에서는 괴물 수비수로 불리는 김민재 선수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빅리그 진출기부터 활약상, 월드컵에 임하는 각오를 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공격의 중심이라면 수비의 주축이 되는 선수는 바로 김민재인데요.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들었던 얘기 직접 해드리면 지금 벤투 감독님 이 팀에서는 최고고 중심은 민재예요. 역대 아시아 수비수 최고 이적료로 세리아에 진출한 김민재. 굉장히 거칠죠. 거칠고 어려운 리그인데 수비 축구를 많이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진짜 인정하는구나. 축구가 곧 삶이라고 말하는 나폴리에 김민재가 입성한 건데요. 나폴리가 김민재를 영입한 건 수장 스팔레티 감독의 적극적인 러브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쿨리발리라는 최고 수비수로서 수년 동안 활약을 했던 선수의 직접적인 대체자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계약 조건을 거의 다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김민재.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팀에 있는 선수들도 다 잘하고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가장 크게 느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드디어 그의 진가를 증명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뷔전부터 선발 출전하는 김민재.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김민재. 빅리그 데뷔전답지 않게 침착한 모습이고요. 자,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5대2. 김민재 선수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하면서 경기했는데 템포를 따라가다 보니까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월드컵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설레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 반응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김민재 같은 괴물 수비수가 있어서 빌드업 축구가 가능하다. 드디어 홍명보를 능가할 중앙 수비수가 나온 것 같다. 방송 정말 잘 봤어요. 김민재 선수가 있어서 이번 월드컵이 더더욱 기대되고 든든합니다. 간만에 본방사수로 TV 봤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김민재 화이팅! 이처럼 김민재 선수가 든든하다는 반응과 함께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자, 위원들은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 보면 인간 승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수에 대한 주변의 평가들을 중심으로 그 선수를 봤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세리에에서 먼저 활동을 했었던 안정환 선수라든지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있는 박주호 선수, 스포츠 해설위원 등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그를 평가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김민재 선수가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생각을 잘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선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때 이 사람이 뛴다면 정말 우리의 월드컵이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다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축구가 왜 훌륭하고 왜 인정받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줬던 것 같아요. 쿨리발리라든가 세리오 라모스 같은 유럽을 대표하는 S급 수비수들과의 어떤 그 능력 비교라는 것들.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수비수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갔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다 하나하나 보여줬다는 것들. 그래서 많은 취재를 통해서 김민재라고 하는 지금 선수의 현재를 잘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세계의 한국 축구를 알린 유명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부분 이제 공격수 일변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수비수로서 김민재 선수를 다뤘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또
또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정도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갈증을 계속 조금 호소했던 부분이 나타나요. 이 선수는 정말 미래를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였고요.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은 난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좀 인터뷰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좀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신선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브라질입니다. 위근웅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6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브라질의 본거지를 둔 한국인 종교단체를 심층 취재했는데요. 한국으로 탈출한 신도들의 증언을 통해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 내부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브라질의 어느 한국인 집단 농장. 정화조 공사를 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옆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져 아이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숨진 5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는 한 종교단체의 신도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교주를 따라서 그 브라질까지 가게 된 건지 그들의 종교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브라질의 한국인 종교단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주연 씨. 그녀는 가족과 함께 20년간 그 종교단체의 신도였다고 합니다. 신앙이 제일이고 그 나머지 다 가치가 없는 거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박명호 교주. 박명호 교주의 설교 후 신도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돌나라 한농복구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인터넷에 박명호 교주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돌나라 신도였던 자신이 박명호 교주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주한테 당했거든요, 그 친구가. 아버지의 명령에 떨어졌으니 내가 내 신이 내 신을 내가 퍼뜨리라. 박명호 교주는 논란이 된 자신의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창기 십자가라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박명호 교주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창기를 취하여 대신 죄를 진다는 뜻의 교리입니다. 돌나라의 찬송가엔 사랑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단어들이 제공이 될 때 이 아이들은 편안하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고 세뇌죠. 박명호 교주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교세로는 확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폐쇄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고. 한국에서 너무나 먼 곳, 지구 반대편에 한국인 500여 명이 모여 사는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이 있습니다. 문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입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큰 건물. 여기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일 경우는 이게 큰 성전이지. 교주 박명호 씨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한국에서 브라질로 옮겨와 또 한 번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미성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진실을 모르는 거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번 PD수첩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2차, 3차 후속 방송을 기대해봅니다. 이런 사이비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선택권이 없는 종교단체 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처럼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최초로 브라질의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 내부를 공개하고 관계자 인터뷰까지 담는 등 PD수첩의 취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브라질까지 직접 가서 이제 그 입장을 듣고 심지어 MBC의 취재에 대한 협박 영상까지 공개한 인터뷰가 아니라 신문을 하고 다 이것들 내 손 안에 들었어요.
탐사보도의 어떤 그 집중력 같은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좀 굵게 4가지 이슈로 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폐쇄적 공동체로서의 한동 복구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창기 십자가 교류를 이용한 성폭력 문제가 있고 돌나라에서 태어난 신도 2세의 삶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이주 후에 이 돌나라라는 이 집단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4가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이번 편 같은 경우 러닝 타임이 좀 더 길게 잡고 이 각각의 문제들은 꼭지별로 세분화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슈를 다뤘더라면은 더 풍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2차, 3차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PD수첩이 내린 결론은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시 나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실제 증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그냥 화두로 던질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당국이나 아니면 입법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보강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돌나라 한동 복구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언론에서도 몇 차례 다뤄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어떠한 구조에서 신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계속 세뇌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보도는 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브라질까지 날아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게 한국의 어떤 언론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PD수첩이 잘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방송의 궁극적 목적은 어찌 보면 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단체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신도 2, 3세대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이 방송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견제가 필요한 사각지대까지 PD수첩의 시선이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흑수저입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금수저 프리미어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해당 특집은 이번 달 새롭게 선보일 금토 드라마 금수저를 소개하는 방송이었는데요. 흑수저로 태어난 아이가 우연히 운명을 바꿀 금수저를 얻은 후 부잣집 친구의 인생을 빼앗는 과정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잘난 나라에 사는 나의 계급은 흑수저다. 금수저와 금수저의 아들딸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금수저.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 넌 시간이 부족했던 것뿐이야. 시간만 충분했다면 절대 이렇게 형편없는 쓰레기를 보여주진 않았을 건데. 그렇지? 널 증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 내 말 명심해. 야, 계승천. 난 너 좀 쳐야겠다. 왜냐? 돈 많으니까. 넌 돈만 주면 뭐든 따는 새끼니까 한 대에 10,000원씩. 5만 원. 연암 박지원 선생 알지? 열알기를 요걸로 다 썼어. 그럼 이건 당연히 순금이겠네요. 그게 그냥 금수저가 아니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수저야. 너하고 동갑이네 집에 가서 그 수저로 밥을 3번만 먹어. 그러면 걔 부모가 네 부모가 되는 거야. 부자 되고 싶지 않아? 이승천? 제가 불렀어요. 심부름 시킨 게 있거든요. 가봐. 잠깐.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이승천, 기왕 왔으니까 밥 먹고 가. 우리 집에선 나도 나름 귀한 자식이라. 승천이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너 투자 보고서 다 썼거든. 근데 너 밥 먹었냐? 밥?
한번 먹게 해주세요. 그 수저를 항상 들고 다니나? 운명을 바꿔볼까 해서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는데요. 각색은 많이 했겠지만 원작보다 더 매워 보이네. 결말도 바뀌었을 텐데 기대됨. 두근두근. 태웅이가 많이 각색된 듯 결국 승천이의 행동을 더 개연성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소재 보고 별로 안 끌렸는데 하이라이트 끝까지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몰입감 있는 하이라이트였다는 반응과 함께 원작 웹툰 팬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만큼 실사화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프리미어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은 2022 MBC 드라마 프리미어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수저처럼 이제 웹툰 원작 드라마인데 그 원작과의 싱크로 같은 것들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고요. 그 지금부터 쇼타임 같은 경우도 정말 사람들이 재밌을 만한 어떤 그 장면들을 엑깃을 되게 잘 뽑아서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이번 금수저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될 만한 장면들을 잘 편집해내기보다는 그냥 어떤 전체 요약,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간다, 모아놓은 느낌이고 프리미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하는데 엄청 재밌을 것 같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셀링 포인트를 잘 잡아내진 못한 프리미어가 아니었나 아쉬움이 듭니다. 메이킹 부분에 있어서도 뭐 NG 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뭔가 본방송을 봤을 때 저 장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흥미로운 장면들의 작업 과정을 좀 보여줬다면 오히려 메이킹에서 더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드라마를 좀 편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추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편하게 앉아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은 이 프리미어 봤다면 1화에서 그냥 충분히 큰 고민 없이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된 사회적 갈등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시청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금토 드라마 금수저는 오늘 밤 9시 5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프리미어에서 미처 공개하지 못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본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